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일단 좀 방송에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근 한 2주 이상 지금 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일단 좀 병원 생활을 지금 조금 하고 있다가 지금 일단 좀 완전히 100% 회복은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은 다시금 이 방송을 좀 진행할 정도로 제가 일단은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 힘차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차트로 한번 좀 보실게요. 최근에 어떠한 이슈들이나 내용들 해석 여러 가지가 좀 존재는 하긴 했었지만 뭐 일단은 뭐 큰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을 끝내 갔었던 그리고 이제 메이저 마지막에 가장 대장이 실적 발표를 했었던 결과값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까지도 지금 일단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안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어떻게 이제 협상이 지금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협상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잘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전에 이제 이 370대 이 구간대가 사실 지금 보시면 5월 초 그러면 지금부터 2주? 그쵸?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이전 고점 라인 때였어요. 자, 이 자리 값을 고점을 가지면서 다시금 하락 전환했었던 구간대 자체가 다시금 애플 지금 현재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이 지금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이 CPI 발표 때 이 구간대에서 이제 원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혼조세를 띄고 낙폭을 가져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장 막판 움직임 흐름 자체에서 이 주요 370 라인대를 재차 탈환하면서 이 자리 값을 단기적인 휩소 움직임 변동성을 가져갔었지만 결국에는 안착하는 움직임을 지금 좀 보여준 상황이죠. 그러면 이 마디값을 가지고 사실상 충분히 이 마디값 같은 경우는
이전에서도 가장 좀 중요했었던 피크 구간이었었고요. 여러 번의 지금 고점 돌파를 시도했었던 거를 차단하는 주요 기준 마디값으로 해석을 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CPI 때 이제 변동성은 가장 좋았죠. 위아래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방향성을 띄지 못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370짜리 값을 지금 일단 다시금 안착해주고 지금 오늘자 결과값에서 지금 보시면 이 목요일날 지금 본장 기준인데 본장에서부터 지금 새벽 1시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값까지 지금 추가 하락을 보여줬다가 지지 여부 판단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전고 지금 시도하면서 500 중반대까지 지금 충분히 상승 탄력 지금 이어갈 자리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 시장 자체가 자, 최근 시장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좀 생각하면서 일단 좀 시장을 좀 바라보셨을 때, 실적도 끝났고, 연준이 말하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에 대한 준비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된 시장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조만간 한번 좀 큰 쇼크를 지금 좀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 자리값 버티기밖에 안 돼요. 자, 걔 기준으로는 이 382 자리값 눌림 뒤에 이 자리값을 안착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다 보니까 상승을 뚜렷하게 힘있게 가져가진 못하고는 있어도 이 추세 자체는 지금 잠재력인 포텐으로는 16,000대까지 다시금 회복한다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매도세로 좀 전환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려면 적어도 12,000 지금 700대까지는 추가 하락이 있어줘야 이제는 조금 매도에 대한 대응 자체를 좀 가져가 볼 만하다. 지금부터 그래도 700포인트 이상 하락을 지금 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자, 13,000 기준으로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700까지 가져간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5% 이상의 지금 하락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5% 낙폭은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내용 해석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5%대는 조금 힘들고 이거는 연달아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2%, 3% 정도 끊기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리값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단기적으로 1, 2% 상승 흐름 아니면 횡보장세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재차 이 자리값을 뚫어주는 낙폭 자체가 나와줘야 시장에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냐. 그럼 지금처럼 제가 표시드렸었던 주요 마디값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13,000을 한 번 더 돌파하는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이 연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12,950짜리 값은 굉장히 지금 주요 마디값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1월 달에 지금 바닥 대비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던 이 고점 슈팅을 이어갔었던 슈팅과 이 자리값을 지금 깨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지금 눌림 자리값은 있었어도 재차 바로 회복하면서 현재 자리값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낙폭 4월 25일 날 가져갔었던 이 매도세는 휩쓸렸던 거죠. 왜? 밴드를 찢으면서 지금 강한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거의 2%대 이제 낙폭을 보여주는 척 하다가 그대로 역추세로 지금 다 말아 올렸었기 때문에 요거는 휩소 구간이었어요. 그럼 재차 이 자리 값까지 이상 저점은 당연히 그려줘야 되고요.
700 이상 지금 언더를 깨는 움직임을 2번에서 3번 정도 보여줘야 좀 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힘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실상 어떤 대응이 가장 어울리냐면 현재 추세에서는 한 번은 좀 당할 수는 있어도 큰 눌림 자리 값이 나올 때마다 매수 템포로 대응하는 게 이번 시장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고 대응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방향성도 그렇고요.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13,000에서부터 이 구간대에 지금 갇혀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좀 길었죠. 그래서 올 지금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추세 나온 거 이 구간대 빼고 이 구간대 조금 힘들게 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3월 말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근 한 달 반 동안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상 좀 재미없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지금 좀 많이 갇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다시금 치고 올라갈 만한 템포도 지금 나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락으로서의 전환 자리 값으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래도 우리가 추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구간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이 나스닥을 보신다라고 하면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는 단 한 번도 변동성 가져가면서 이 횡보장세로 지금 이어졌었던 구간대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앞에서도 상승 눌림, 상승 눌림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빠르게 계속 움직임을 가져갔었고요. 그나마 지금 이 횡보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었던 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우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22년도의 대세 하락장을 가져가기 전에 최고점에서의 이 횡보 구간이 가장 길었었던 구간 중에 나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근 2달 정도의 변동성을 띄었었던 거.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이 횡보 장세도 굉장히 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달 가까이 지금 횡보 장세를 이어줬다가 강한 방향성을 띄었죠.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죄송합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을 좀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1년치 이 2달치의 어떻게 보면 횡보 장세가 1년치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구간대도 지금 일단은 한 달 반 구간대에 지금 횡보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강하게 가져가든 하락을 강하게 가져가든 방향성을 띌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고점을 깨는 움직임을 지금부터 연출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 해석대로 특정 눌림 자리 값이 오늘 본장 시작 아니면 본장 전에 좀 강하게 눌러줬네 라고 하면 오늘은 한 번에 충격을 크게 주는 강한 단기적인 분봉 움직임, 특히나 이제 1분봉 자리는 좀 가볍고요. 1분봉에서 충격을 크게 장대봉을 그렸다, 음봉을 그렸다. 음봉을 그렸을 때, 그쵸, 이 5분 움직임 템포에서 살아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넘어갔을 때 이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맥점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마다 매수를 넣으면서 가져가는 움직임. 이렇게 상승장일 때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 구간대에서도 오랫동안 좀 우리가 이 대세 상승장에서도 좀 대응을 많이 해봤었었는데 이때는 사실상 좀 물타기가 좀 재미를 좀 많이 봤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타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 시장에서 크게 이 변동성 안에서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었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방향성이 뛴다라고 하면 이 무난한 추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매도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12,000 제 기준으로는 700짜리 값을 한 2번 정도 깨는 움직임에서부터 뭐가 됐든 이제부터는 그래도 매도라는 움직임 자체에 좀 더 힘을 실어보자요. 그전에는 양방향성 움직임 혹은 매수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실으면서 시장 데이터 해석을 보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림을 크게 발생할 때마다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매수 템포를 가져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은 상반기 우리가 이 5월 달에 가져가고 그리고 6월까지도 아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리값은 12,700, 그렇죠. 이 구간대랑 하단 추세를 지금 넣어보면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이 추세 라인대를 깨고 지금 확실하게 이탈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리값이라든지 이 구간은 13,000을 이탈하는 자리값이 결국에 연출될 때고 이 자리값을 확실히 깨는 자리값. 그래서 사실 이 구간대 추세 라인대가 깨지면서 이 1월 달부터 올 상반기서부터 지금 끌어올렸었던 이 추세가 꺾여줘야 될 것 같아요. 쉽진 않은 움직임이고 변동성 해석인데 어쨌든 현재 구간대가 어느 정도 깨져지고 넘어가는 움직임 700짜리 값 도착하기 전에는 눌림시마다 매수 등을 확실히 좀 추천드린다. 왜냐면 최근 시장 회복세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타이밍을 보였나요? 크게 눌러주는 타이밍마다 매수, 그렇죠? 크게 눌러주는 타이밍마다 매수, 눌러주는 타이밍마다 매수. 뭐 조금 더 선진입으로 당할 수는 있는데 횟수로 지금 여러 번 대응을 봤었을 때 매수에 대한 자리, 하락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회복하는 힘 자체가 워낙 강력했었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도 매수 자리값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리값은 사실상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따로 언급할 만한 지금 자리값은 없었던 상황. 이전에도 지금 현재 V자 반등을 지금 노려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 자리값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띠면서 결국에는 변동성 저점을 미는, 전저점을 밀고 이런 휩소 자리값 주면서 넘어가는 회복되는 이 매수세들 타이밍마다는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결과 흐름을 잘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애플 때 이제 상승 자리값은 놓쳤잖아요. 여기서 실적 좋게 나와주면서 기대값 그리고 실적과 더불어서의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자리값은 놓쳤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장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목요일 장세 흐름에서도 지금 그쵸? 비비면서 자 크게 낙폭을 가져갈 때마다 매수 타이밍 그쵸? 가져가다가 크게 낙폭을 가져갈 때마다 매수 타이밍 중간에 어떻게 뭐 본절이라든지 야익절 이런 타이밍은 개인적으로 좀 보시되 제가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대응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힘을 받으면서 눌림자리 값이 나오고 변곡 나오는 타이밍에서 한 자리 더 본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 대응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내용은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 보고요 2부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일단 좀 나왔었던 내용들 조금 체크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버크셔 이제 해서웨이에서 이제 찰리먼거와 이제 우리 워렌 버핏 두 투자의 대가가 계시는 이 투자 회사죠. 자 찰리먼거 이분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워렌 버핏보다도 6살이나 많고 어떻게 보면 어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지금 오른팔로 지금 이 기업에 지금 정말 오랫동안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이번에 어떤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냐, 뭐 사실상 서로 이제 미담도 굉장히 좀 많고 투자 성향도 이제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조금 띠고 있어요. 근데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했냐, 우리가 적어도 이 두 사람들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좀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에서 오히려 또 도태될 수도 있는, 왜냐면 냉철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조금 뒤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정말 지금 찰리먼거 이분은 24년 생이에요. 24년 1월 1일. 그쵸?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뭐 빠른 년생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면 정말 23년생 지금 현재 2023년이죠. 1920 뭐 3년생, 24년생 정말 지금 100세라고 100세 이상으로 봐도 되겠죠. 그만큼 나이가 정말 지금까지도 활동을 할 수가 있나, 이 시장을 지금까지 말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 지금 현재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두 분 다 90세를 넘겼고 워렌 버핏
분도, 그리고 이제 찰리먼거 이분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많으신데 그래도 이 연륜과 그쵸 평생을 바쳐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의 투자의 대가로 지금 보이는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일단 가치를 찰리먼거가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가치를 제대로 부여받지 않은 저렴한 주식들을 노리는 손들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싸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보다도 그쵸 최근 시장을 조금 바라봤었을 때 뭐 시장에 돈이 많다 이런 해석보다는 이런 가치 투자라는 거 자체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뭐 제1법칙 그쵸 뭐 잃지 않는 매매를 한다 그쵸 뭐 가치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다시금 뭐 1법칙을 까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사서 정말 이 회사가 그래도 탄탄하다. 적어도 미래까지 이제 좀 지켜봤었을 때 뭐 10년, 20년 지켜봤었을 때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뭐 경영진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적당한 가격선에서 줍줍을 잘한다라고 하면 이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 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정말 거의 뭐 근 100년을 살면서 몸소 체득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그동안은 줍줍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이분들이 일단 좀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지금 좀 봤었을 때 이런 기업들 괜찮아 생각하면서 줍줍을 좀 잘했었는데 최근에는 가치를 제대로 부여받지 않은 저렴한 주식들을 노리는 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봤을 때 얘는 더 꺾이면서 더 눌러줬으면, 그쵸. 최근에 주가 빠졌을 때, 제가 해석하긴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빠졌을 때, 더.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뭐, 100이에요? 100달러예요? 그러면, 얘는 딱 지금 한 60달러 정도만 딱 내려오면 사기 딱 좋은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자리값들이 분명히 이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쵸? 워렌 버핏이든 지금 이 찰리 먼거 이분들도 뭐 펀더멘탈 뭐 재무 뭐 할 것 없이 제가 하는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이렇게 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이런 자리값들은 좀 잘 모르실 거겠지만 충분히 눌리는 자리값 어디가 싼 가격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가격쯤에 왔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쌓아나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특정 자리값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기업이 좋다? 이거 사보자. 저거 사보자. 우리가 뭐 장바구니에 뭐 물건을 놓듯이 마트에서 이렇게 하시진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업들 체크 여러 번 하면서 돌려보면서 가격대가 원하는 자리값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야 하면서 여기서부터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60달러가 뭐 30달러 때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사이 구간대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평단가를 맞춰가는 타이밍으로 지금 봤었을 때 일단 최소의 어떻게 보면 이 마지노선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자리가 60인데 최근에 제가 이 해석을 어떻게 봤냐면 결국에는 100에서 이미 미리 지지를 받고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그러니까 이 저렴한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판단을 하면서 먼저 손대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았었던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았었던 시장 흐름이었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받쳐두다 보니까 지수적으로 지금 좀 봤었을 때 최근에 이 13,400이라는 이런 자리값대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작년 한 해에 대한 하락분을 어느 정도 지금 소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찰리 먼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내가 원하는 줍줍 타이밍 원래대로라고 하면 내 경험상 그리고 내 오랜 경험상 이 자리값까지 오기가 좀 마련인데 최근 시장에서는 좀 잘 버티면서 저점을 좀 잘 노려줘. 그러면 이런 자리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타이밍이 안 오는 주식들이 많이 생기네. 이전에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이러한 변수가 생기고 나머지는 8개는 내가 지금 원하는 계획대로 넘어가서 원하는 자리값마다 잘 진입 자리값 봐서 수익을 잘 노렸고, 그런 수익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찰리먼거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좀 표현할게 있는 우리 이 한국인들, 아니면 조금 더 주식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는 이러한 움직임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진짜 불과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나라만 또 보시더라도 무지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주식 계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정말 많이 늘어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를 제 주변에서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전과는 이 다른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자체도 지금 조금 더 글로벌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공유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좀 가져갈 만한 종목들 자체가 많이 없다. 미리 이런 일반인 사람들도 이런 자리를 좀 잘 판단을 하면서 지금 좀 잘 가져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얘는 이 찰리 번거가 얘기했었던 이 내용 자체는 이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좀 해석을 좀 바라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크셔에서의 이제 전체적인 의견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경제 둔화 영향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좀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으로는 이 경제 둔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니까 이 영향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자리로 좀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혹은 여기서 인버스 투자, 그렇죠? 인버스 투자로 재미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 안에서도 또 다른 정답을 찾자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지수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했어요. 둔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포트에서는 리스크 있는 종목들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경제 둔화가 영향을 가장 좀 끼치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사는 가격대 대비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투자처를 지금 찾는다라고 지금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특정 종목 자체는 강하게 계속적으로 그거와 영향 없이 경제 둔화에 따른 이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띌 수 있는 거.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지금 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재 골드예요. 경제 둔화에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가격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조금 확답을 가져가긴 힘들죠. 2%대까지 지금 가져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인플레이션 자체는 저는 아직까지도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금 추세가 끈덕지게 지금 끈적이게 현재 자리를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다시금 슈팅이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추세대로 또 넘어가고, 아무리 또 추가적으로 금리 베이비 스텝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져가도 이걸 못 잡는 수준의 상승을 또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면 경제에 굉장히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가 됐든 저는 골드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한번 좀 지켜보셔라. 어쨌든 이 두 투자의 이제 대가 이 분들도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일단 좀 바라보셨기 때문에 올해 이 골드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처를 조금 더 한번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일단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오일 관련 쪽으로 이 정유회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췄었다라고 하면 이 골드 쪽으로 지금 일단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의 이제 지분 보유 회사 중 최고고 내가 가진 회사 중 가장 단단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정말 이번 실적 발표를 또 통해서도 조금 실적을 미룬 것 때문에 혹시라도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우려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우려를 잠재울 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을 또 보여주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탄탄한 기업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었죠. 테슬라와 넷플릭스와 이 애플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스마트폰 그렇죠? 폰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온 거 OTT 시장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또 시장의 혁신을 가져온 거 전기차 시장의 혁신을 가져왔었던 이런 분류들을 봤었을 때 이 스마트폰이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삼성, LG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뛰어들고 아직까지 삼성도 탄탄하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애플의 지금 현재 수준을 뛰어넘기는 뭐 수준 자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절대 밀리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기술력도 그렇고 삼성이 절대 저는 밀리진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열광 우리 그리고 미래의 우리나라는 사실상 조금 더 지금 어른들도 그렇고 제 세대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꼭 애플을 고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차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차로 일단은 선호도를 좀 가져가는 편인데 그래서 누구는 뭐 폴더블을 쓴다 누구는 플립을 쓴다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아이폰 쓰고 있어 이렇게 좀 갈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구나 하는데 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이 애플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굉장히 좀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트북 그리고 이어폰 할 것 없이 이런 게 다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삼성이 연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간에 뭐 에어드랍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유행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애플 쪽에 힘이 좀 더 많이 실린다. 얘는 그래서 애플은 뭐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봤을 때 20년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스마트폰의 대장을 다른 데서 갑자기 차지를 하면서 애플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분이나 흐름 자체를 깰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절대 X라는 건 없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2부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3부에서 그래도 마저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넣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시장 자체는 뭐 지금 현재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애플이 다 잡아먹고 지금 현재 그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을 가져가면서 흡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대장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애플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새로운 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독보적으로 혼자 행동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력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애플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니네 기술 그럼 어떤 건데 한번 보자 했는데 그거를 카피를 한다던가 조만간 따라하는 모습 혹은 거기에서 이 개발자를 오히려 연봉을 뭐 2배를 주겠다, 3배를 주겠다 하면서 가져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유출시키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있었죠. 근 뭐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잡아먹으면서 공룡기업이 계속적으로 됐었는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올라온 현재 결과에서 갑자기 이 판세를 좀 뒤집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지속적으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사실상 다른 기업이 그렇게까지 눈에 들어오진 않죠. 삼성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애플을 완전히 쫓아내고 시장의 독점을 크게 가져가겠다. 정말 10년 뒤는 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뭐 몸에 생체 안에 이제 삽입을 한다던가 이제 더 이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삽입을 하면서 언제 뭐 이제 정말 이제 깨어났을 때부터 눈앞에 이제 뭐 보여준다던가 자동으로 그냥 정말 우리 몸과 한 몸이 되면서 뭐 10년 뒤에는 그렇게 일단은 좀 발전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신생기업도 정말 이 찬스에서 한번 좀 노려볼 만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우리가 이 들고 다닌다라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으로 좀 판단해 봤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혹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차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 시총을 다 최고로 차지하면서 가져갔었던 이 애플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어떠한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최고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는 오히려 그렇게 새로운 기술 개발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서 잠깐은 주춤할지언정 다시금 시장에서 충분히 자본력 하나로도 대장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겠죠. 넉넉히 있다가 당하더라도 충분히 바로바로 따라오면서 그 이상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OTT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 넷플릭스가 대장이었었지만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할 것 없이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서 이 넷플릭스를 위협할 만한 이 나머지 기업들 자체가 어떤가요? 이 시장에서 방금까지 설명드렸었던 대장들이죠. 그만큼 힘이 세고 자본력이 굉장히 크다. 이 OTT 시장은 뭔가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부족해서 넷플릭스만 대장이 되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죠. 컨텐츠의 다양성과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누가 더 잘내냐. 그러면 이거는 영화계나 드라마계의 싸움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몰라요. 천만 배우인 사람들만 모아서 뭐 어떤 영화를 찍더라도 감독이 정말 디렉션에 어떻게 뭐 끌고 간다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영화가 재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대한 자본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가고 뭐 흥행 보증 수표다라고 하는 배우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나리오라든지 뭐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를 지금 현재 추세해서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다 달리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이 없어요. 뭐가 대박이 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뭐가 무조건적인 대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좀 바라봤을 때 700달러에서 자그마치 거의 뭐 100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던 이 낙폭을 왜 보여줬었냐? 넷플릭스가 컨텐츠 양질이나 이런 부분들 질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안 좋았었나요?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낙폭을 가져갔었던 이유는 미래에 봤을 때 네가 대장을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얘네는 절대 아니. 오히려 대장을 뺏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애플은 초반에 사실상 이 혁신을 가지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왔을 때 너네 계속적으로 대장을 차지할 수 있어?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아. 넷플릭스는 아니죠. 넷플릭스는 조금 저는 몰라. 아닐 수도 있어. 향후 자본력과 컨텐츠에 따라서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가 지금 현재 시장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충격을 가져갔었던 내용 해석이었고요. 그럼 전기차는 어땠나요?
나름 우리 이 테슬라라는 것 자체가 어, 사실상 초반의 분위기 그 전까지 해서 이 포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이제 아이폰이 성공하면서 이제 넘어갔었던 이 포텐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여줬고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 자체도 훨씬 더 크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값싼 중국산 전기차를 니네가 이길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이것도 물음표.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뭐 최상위 트림이라든지 지금 고급화 전략으로 봤었을 때 뭐 향후 지금 나와주는 포르쉐라든지 뭐 람보르기니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연기관 대장들 그리고 양산으로 지금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에서 모든 거를 제치면서 1등이 될 수가 있어?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테슬라가 스타트를 끊고 배터리만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전기차를 지금 해석을 해봤을 때 정말 단순히 보면 바퀴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미니카라고 좀 해석을 할게요. 그렇죠? 이 안에 배터리를 누가 더 좋은 배터리를 가지면서 차곡차곡 잘 쌓아서 똑같은 부피 내에서 더 빠르게 충전이 되고 빠르게 더 많은 주행을 할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모터로 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엑셀 밟히는 대로 이건 전기차 좀 몰아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한번 몰아봤었는데 정말 밟는 대로 가죠. 밟는 대로. 내연기관이랑 조금 다른 느낌. 그러면 누가 배터리를 잘 쌌냐인데 그런 다음에 그쵸 누가 또 외형 뚜껑을 또 이쁘게 가져가냐. 근데 요거만 또 다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자동차 내부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래도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독보적으로 대장이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 생산이라든지 자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마진율을 지금 그래도 다른 내연기관들 차들보다도 생산되는 차들보다도 더 유지가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그럼 너네가 그래도 상위권이지만 향후 5년, 10년에 대한 물음표로 봤었을 때 저는 얘도 테슬라도 정말 이 대장을 차지하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산 저가 아니면 그 외에 제 3국이나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인도 쪽에서 또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 전구체 배터리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얘네도 하려다가 이거는 좀 실패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배터리.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농화성, 이수학 뭐 할 것 없이 이 배터리 관련 그 포스코, 퓨처엠, 그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각광받았었던 것 자체가 결국에는 배터리다. 결국에는 배터리다. 제가 이거를 2년 전에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대장일까? 이 전기차에 대해서 2년 거의 20년 초반이었으니까 3년 전에 이제 좀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대장일까? 과연 이 전기차는 결국에는 치열한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테슬라가 처음에는 앞장서고 있지만 결국에는 엎치락뒤치락 따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5년 10년 뒤에는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른다였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래서 20년도 때 이제 좀 생각해 봤었던 게 결국에는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른다예요. 서부개척 시대 때 누가 이제 탄광을 더 많이 캐면서 이제 가져가면서 뭐 인부들을 했었을 때 누가 더 로또가 잘 터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이 기업들을 예측하기보다는 이건 누가 될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파는 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더 대장이 될 수가 있다가 이따에 대한 개념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충전이었어요. 차지. 그래서 차지 포인트에 대한 기업에서 조금 더 힘실어서 일단 좀 바라봤었고 이때도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에는 시장의 대장이 될 것이다. 결국에 화재 위험성도 줄어들고 훨씬 더 많은
같은 부피 안에서 많은 용량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 자체가 결국엔 시장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를 2년, 3년 전에 좀 가져갔었는데 충분히 재미는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좀 재미를 좀 많이 봤었고 저 역시도 그 다음에 이 차지 포인트는 좀 재미를 못 봤었어요. 여기는 좀 그래서 이 충전 자체는 사실상 뭐 인프라에 대한 관점이긴 한데 여기선 좀 재미를 좀 못 봤었다. 그래서 일단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세계 중에 지금 좀 대장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나머지들은 솔직히 말해서 5년, 10년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정말 대장이다라는 표현을 가져가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대장을 계속적으로 좀 차지했었던 부분 자체가 애플이었다. 애플의 향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연금식, 보험식이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지금 현재 뭐 110달러 되는 게 300, 400달러 때까지 가져가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산 증식을 했었을 때 가장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애플이 가장 좀 적합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었던 움직임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전과 조금 더 여기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은행 시스템은 당연히 무너지진 않겠지만 은행주 투자 자체는 돈을 잃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역은행으로 가져갔었던 이 부분들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08때 리먼 때도 일단 좀 겪었었지만 최근 사태는 좀 달랐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그리고 재무부에서 그리고 이제 페드에서도 이 부분 그리고 많은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에서 도와주면서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화재 진압을 해줬었던 모습인데 이런 작은 불씨가 언제 다시금 대형 화재로 산불로 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진 않아요. 결국에는 대형주들로 넘어가면서 자금 이동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연출이 됐다 보니까 은행들 위주로 버텨줄 겁니다. 그래도 은행주 투자 자체는 지금 현재에서 메리트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 친미와 이제 친중 간의 대결 구도는 전 세계 이제 경제 좋지 않아서 TSMC 매도의 원인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TSMC 자체로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모든 면에서 좋고 괜찮지만 가장 큰 문제 자체가 현재 이 기업의 위치, 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미중 갈등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화해하면서 좋아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좀 지금 이 가치 투자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 메리트를 느끼는 거는 지금 좀 일본이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고요. 찰리 먼거와 지금 워렌 버핏의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은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명하지 않은 투자들이 많을 때가 지금 기회다라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먼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 투자자들 앞으로 돈 덜 버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그만큼 좋은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져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좀 의견은 갈리지만 결국에는 경제주에 좀 조심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일단은 현재 가져가고 있는 그래서 매력적인 주가 자체가 지금 좀 없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재 평단가에서 없고 결국에 한번 제대로 깨지고 바닥을 찍어줘야 거기서부터 줍줍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했었던 방송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